안녕하십니까. 변칙 축구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승무패 15회차 경기 예상에 앞서 원칙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5회차 해외 경기는 기록을 믿고 경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국내 경기는 팀 외적인 상황을 고려해보고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시청한 느낌, 또한 K리그 특유의 이변 발생을 종합해 경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경기 9경기를 분석해드리고 나머지 국내 경기 5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경기 3번 알라베스와 그라나다 경기입니다. 알라베스는 리그 19위, 홈 성적 4승 4무 6패, 하이팀 치고 홈 성적은 무난합니다. 체력 부담을 보면 4일 휴식 후 경기라 체력적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최근 팀 경기력은 1승 2무 2패,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평균 득점은 0.8골로 리그 22 꼴찌입니다. 결장 선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그라나다입니다. 리그 17위, 5승 10무 13패, 원정 성적은 1승 6무 7패, 원정에서는 단 1승 뿐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5일 휴식 후 경기로 체력적 부담은 없습니다. 최근 팀 경기력을 보면 1무 4패, 경기력은 안 좋습니다. 평균 득점은 1.0골. 그라나다는 결장자는 많은데 A급 선수 결장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양팀 상대 전적입니다. 상대 전적 전체를 보면 그라나다가 우세합니다. 최근 5경기를 보면 4승 1패로 그라나다가 우세합니다. 특이점은 양팀 맞대결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2경기를 보면 양팀은 1승 1패로 동일한 기록입니다. 양팀은 홈 경기에서 각각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 예상은 알라베스는 홈 성적 무난하다. 또한 최근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알라베스는 평균 득점 꼴찌 팀이다. 다음 그라나다는 원정 경기에서 1승 뿐이다. 그라나다 최근 경기력 좋지 않다. 평균 득점 1.0 하위권 수준이다. 상대 전적은 그라나다가 우세합니다. 경기 예상 결론은 15회차 난이도가 높은 경기입니다. 리그 최하위와 하위팀 간 대결입니다. 하위팀 대결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는 없었던 양팀. 그래도 홈 성적 무난하고 최근 경기력 나쁘지 않은 알라베스. 원정 경기 단 1승밖에 없는 그라나다. 여러분은 어느 팀을 선택하겠습니까? 저희 방송은 알라베스 승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엘체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엘체는 리그 14위, 홈 경기 성적은 5승 5무 3패, 홈 경기 성적 무난합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6일 휴식 후 경기로 체력적 부담은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최근 팀 경기력은 2승 3패, 좋지 않습니다. 팀의 특징은 평균 득점 1.1골, 중위권 수준입니다. 결장 선수는 A급 수비수 1명 결장. 다음은 원정팀 발렌시아입니다. 리그 9위. 원정 성적은 4승 4무 6패, 좋지 않습니다. 체력 부담은 6일 휴식 후 경기. 최근 팀 경기력은 3승 1무 1패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의 특징은 평균 득점 1.5골, 상위권입니다. 결장 선수는 A급 수비수 2명 결장. 다음은 양팀 상대 성적입니다. 전체 맞대결은 발렌시아 우세. 최근 5경기 맞대결 발렌시아 우세. 양팀 맞대결 무승부는 없었다. 가장 최근 3경기 발렌시아 홈 경기에서 2승, 엘체 홈 경기에서 1승. 다시 말해 양팀은 홈 경기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 예상은 엘체 홈 성적 무난하다. 그러나 엘체는 최근 경기력은 좋지 않다. 엘체 평균 득점은 중위권. 반면 발렌시아 원정 성적은 좋지 않다. 발렌시아 최근 경기력은 좋다. 상대 전적 발렌시아 우세. 최종적으로 보면 홈에서 강한 엘체, 원정 경기에서 약한 발렌시아, 최근 경기력은 발렌시아 우세. 이 경기는 양팀 누가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만큼은 저희 방송은 완픽을 하지 않고 승패 2폴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5번 오사수나와 레반테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리그 11위, 홈 성적 3승 6무 5패, 홈 성적은 나쁩니다. 또한 무승부도 많았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5일 휴식 후 경기, 최근 경기력은 2승 3패, 팀의 특징은 평균 득점 0.9골로 하위권 수준, 결장 선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레반테, 리그 22, 3승 10무 15패 성적입니다. 원정 성적 1승 3무 10패, 말 그대로 꼴찌팀 성적 그대로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7일 휴식 후 경기로 전혀 없습니다. 최근 팀 경기력은 2승 2무 1패, 꼴찌팀답지 않은 그런 좋은 경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1.1골, 중위권 성적입니다. 결장 선수 A급 1명. 다음 양팀 상대 성적은 오사수나가 약 우세입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을 보면 2승 2무 1패로 오사수나 약 우세. 그러나 오사수나는 홈 경기에서 1무 2패, 홈 경기에서는 승리가 없는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예상을 해보면 오사수나 홈 성적 나쁘다, 무승부도 많다. 오사수나 평균 득점 하위 수준이다. 또한 최근 경기력 좋지 않다. 반면 레반테 리그 꼴찌팀이다. 레반테의 최근 경기력은 좋다. 레반테 평균 득점은 중위권 수준이다. 이번 경기 이변 경기를 기대하면서 레반테 승을 예상해봅니다. 참고로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번 라요와 AT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라요는 리그 13위, 홈 성적은 8승 3무 3패, 좋은 성적입니다. 체력 부담은 6일 휴식 후 경기, 최근 경기력은 2무 3패, 승리가 없습니다. 팀의 특징은 평균 득점 1.1골, 하위권 수준, 현재 8경기째 승리가 없다. 또한 8경기 모두 실점을 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다. 결장 선수는 없다. 다음은 원정팀 AT 마드리드, 리그 4위 15승 6무 7패, 원정 성적 6승 3무 5패, 원정 성적 무난하다. 체력 부담 비중을 보면 마드리드는 16일 챔스 맨유 원정 경기 1대0 승리 후 20일 경기, 따라서 3일 휴식 후 경기로 체력적인 부담은 있다. 최근 경기력은 4승 1무 4연승 중이다. 팀의 특징은 평균 득점 1.9골로 리그 2위, 득점력이 매우 좋다. 또한 라요 상대 11경기째 패배가 없다. 9승 2무 기록입니다. 결장 선수는 A급 2명이 결장한다. 다음은 양팀 상대 성적입니다. 전체 맞대결을 보면 AT 마드리드 압도적인 우세, 최근 5경기 맞대결 5전 전승. 경기 예상은 최근 경기력과 상대 성적, 리그 순위를 감안 AT 마드리드 우세한 경기임에는 틀림없다. 참고사항은 신경 쓰이는 기록은 라요의 홈 성적 8승 3무 3패입니다. 또한 경기 일정은 라요는 6일 휴식, AT 마드리드 3일 휴식, 이 두 가지가
신경 쓰이는 기록입니다. 저희 방송 그래도 AT 마드리드 승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10번 에스파뇰과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리그 12위, 홈 성적 7승 4무 3패, 좋은 성적입니다. 체력 부담 비중은 7일 휴식 후 경기로 전혀 없습니다. 최근 경기력은 1승 3무 1패, 무승부 경기가 많았습니다. 평균 득점 1.2골, 리그 8위, 평균 실점 1.5골, 수비가 불안한 팀입니다. 결장 선수 정보는 결정자가 한 명도 없다. 다음은 원정팀 마요르카입니다. 리그 16위, 6승 8무 14패, 원정 성적 2승 2무 9패, 원정 성적 저조하다. 체력 부담은 4일 휴식 후 경기, 최근 경기력은 5연패로 매우 나쁩니다. 팀 특징을 보면 평균 득점 0.9골, 리그 16위,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결장 선수 A급 미드필더 1명 결장. 양팀 상대 성적은 전체 맞대결 초박빙입니다. 6승 1무 5패. 최근 5경기 맞대결 2승 1무 2패로 동일합니다. 2022년 1월과 작년 9월 가장 최근 2경기 마요르카가 2승을 했습니다. 경기 예상은 에스파뇰은 홈 성적 좋은 편이다. 또한 7일 휴식 후 경기이므로 체력적으로 매우 좋은 경기 일정입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평균 실점 1.5골로 실점이 많은 팀이다. 다음 원정팀 마요르카는 에스파뇰 상대 최근 홈 2경기 맞대결 전적에서 전승했다. 그러나 마요르카 최근 5연패에 빠졌다. 또한 득점력도 저조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저희 방송은 홈팀 에스파뇰 승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11번 셀타비고와 베티스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리그 12, 홈 성적 5승 3무 6패. 체력 부담은 7일 휴식 후 경기, 체력 부담은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최근 경기력 1승 2무 2패, 좋지 않다. 팀의 특징 평균 득점 1.2골, 중위권 수준. 그러나 최근 홈 5경기를 보면 4승 1무,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었습니다. 결장 선수는 한 명도 없다. 다음은 원정팀 베티스, 리그 7위, 15승 4무 9패, 원정 성적 7승 2무 4패,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체력 부담 비중을 보면 18일 유로파리그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 후 21일 경기, 2일 휴식 후 경기로 이번 경기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력은 1승 1무 3패로 좋지 않습니다. 평균 득점은 1.8골, 리그 5위로 득점력이 좋은 팀입니다. 셀타비고와 최근 3경기 맞대결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결장 선수 정보를 보면 A급 수비수 3명이 결장합니다. 수비에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양팀 상대 성적은 베티스가 우세합니다. 최근 5경기 상대 성적을 보면 3승 1무 1패로 베티스가 우세했습니다. 경기 예상을 해보면 베티스는 상성에서 우세하다. 또한 원정 경기 성적이 좋다. 그러나 베티스는 경기 일정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그런 경기 일정입니다. 또한 최근 경기력도 좋지가 않습니다. 수비에서도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반면 셀타비고는 최근 홈 경기 패배가 없다. 또한 이번 경기 충분한 휴식 후 경기이다. 양팀 최근 3경기 맞대결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참고하여 저희 방송은 셀타비고 승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12번 카디스와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카디스는 리그
18위, 4승 12무 12패. 홈 성적을 보면 1승 8무 5패. 홈 경기 단 1승 뿐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8일 휴식 후 경기 전혀 없습니다. 최근 경기력은 1승 3무 1패,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평균 득점 0.9골로 리그 19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최근 홈 4경기를 보면 1승 3무, 패배는 없었습니다. 결장자는 없습니다. 다음 원정팀 비아레알입니다. 리그 7위, 12승 9무 7패, 원정 성적 3승 5무 5패. 비아레알은 원정 성적이 매우 나쁜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 부담을 보면 17일 챔스 원정 경기 후 21일 경기, 3일 휴식 후 경기로 비아레알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력은 3승 1무 1패, 평균 득점 1.7골. 카디스와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서 비아레알은 패배가 없었습니다. 4승 2무 기록입니다. 다음 양팀 상대 성적입니다. 전체를 보면 4승 2무로 비아레알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최근 5경기를 보면 3승 2무로 비아레알 우세. 경기 예상은 비아레알이 상성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아레알은 원정 경기 성적이 좋지가 않은 팀입니다. 또한 경기 일정도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반면 카디스는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카디스 홈 성적 1승뿐, 무승부도 많다. 그리고 최근 홈 경기에서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카디스는 비아레알 경기 충분한 휴식 후 경기라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록을 종합하여 저희 방송은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세비야와 소시에다드 경기입니다. 세비야 리그 2위, 홈 성적은 10승 3무로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18일 유로파리그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를 치른 후 21일 경기, 단 이틀 휴식 후 경기로 세비야는 체력적 부담이 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력은 2승 2무 1패. 팀 특징은 평균 득점 1.4골. 소시에다드 상대로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5승 3무 기록입니다. 결장 선수 정보를 보면 A급 선수 5명, 공격수 1명, 미드필더 1명, 수비수 3명. 세비야는 이번 경기 핵심 선수 결장자가 많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소시에다드입니다. 소시에다드는 리그 6위, 13승 8무 7패, 원정 성적 5승 4무 5패. 체력적인 부담은 6일 휴식 후 경기, 최근 경기력은 3승 2패, 평균 득점 1.0골. 현재 16경기에서 클린시트가 가장 많은 팀입니다. 다시 말해 소시에다드는 수비가 좋은 팀입니다. 결장 선수는 A급 1명. 다음은 양팀 상대 성적을 보면 전체 맞대결을 보면 세비야가 우세합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은 3승 2무 세비야 우세. 홈 2경기에서 모두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예상은 세비야는 상성에서 우위다. 또한 세비야는 홈 경기 강팀이다. 그러나 세비야의 경기 일정은 2일 휴식 후 경기로 체력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득점력은 떨어진다. 소시에다드 클린시트 경기 1위 팀이다. 소시에다드 6일 휴식 후 경기이다.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의 승과 무에서 이번 경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방송은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리그 1위 20승 6무 2패. 홈 성적을 보면 10승 4무.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체력 부담을 보면 5일 휴식 후 경기. 최근 경기력은 5연승 중입니다. 매우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2.1골로 리그 1위. 결장 선수는 A급 수비수 2명. 다음은 원정팀 바르셀로나 리그 3위 14승 9무 4패. 원정 성적은 5승 7무 2패.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 경기가 많았습니다. 체력적 부담을 보면 바르셀로나는 18일 유로파리그 갈라타사와 경기 후 21일 경기입니다. 따라서 2일 휴식 후 경기로 바르셀로나 체력적인 부담이 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력은 4승 1무로 매우 좋습니다. 평균 득점 1.9골, 리그 2위입니다. 결장 선수는 A급 선수 5명, 공격수 2명, 미드필더 1명, 수비수 2명. 바르셀로나 결장 선수가 많습니다. 다음 양팀 상대 성적을 보면 전체 맞대결은 양팀 초박빙 그러한 상대 성적입니다. 최근 5경기를 보면 홈 원정에서 모두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했습니다. 경기 예상은 레알 마드리드 상성에서 우위다. 또한 휴식 기간도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하다. 평균 득점력도 레알 마드리드 우세. 양팀 홈 원정 성적 비교해도 레알 마드리드 우세. 따라서 저희 방송은 레알 마드리드 승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국내 경기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은 가장 기본적인 기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고, 저희 방송은 그동안 K리그를 본 그 느낌 그대로 여러분에게 경기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기록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1번 서울과 제주입니다. 서울은 리그 8위. 최근 1승 2무 2패. 직전 경기 울산의 2대1 패배 2연패 중입니다. 팀의 특징은 서울은 여전히 수비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 경기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악재는 코로나 여파가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떤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제주입니다. 리그 4위. 최근 2승 2무 1패. 직전 경기 전북에 2대0 승리했습니다. 팀의 특징은 개막전 홈 경기에서 패배 후 팀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 4경기 패배가 없습니다. 무승입니다. 상대 전적과 경기 예상을 해보면 상대 전적은 전체를 보면 서울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1년 리그를 보면 제주가 3전 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7경기를 보면 제주가 5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큰 이변을 생각하지 않고 상성을 믿고 제주 승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2번 전북과 김천입니다. 전북은 리그 11위.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매우 저조한 경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연패 중입니다. 팀을 보면 현재 감독과 선수 모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정팀 김천입니다. 리그 5위 2승 2패. 4경기에서 5골 득점력이 있습니다. 팀의 특징은 경기력은 좋다. 득점력도 좋다. 그러나 전역 선수들의 공백은 보인다. 전체 전적을 보면 전북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재작년 2020년을 보면 2승 1패,
전북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전북 최근 감독과 선수 모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그래도 강팀은 강팀입니다. 현재 3연패에 빠진 전북. 이번 경기 홈 경기에서도 과연 4연패를 할까? 그렇게까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K리그의 특징상 이번 경기 전북이 어려운 경기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래도 이번 경기는 전북이 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7번 수원FC와 대구 경기입니다. 수원FC 리그 12 최근 1승 1무 3패. 수원FC는 최근 공격진 부진으로 득점력이 매우 저조합니다. 다음은 원정팀 대구 리그 7위 2승 1무 1패 4경기에서 5골 득점. 팀 특징은 현재 대구는 아챔 경기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해 팀 분위기는 좋습니다. 상대 전적과 경기 예상을 해보면 상대 전적은 전체 전적을 보면 4승 5무 4패로 양팀 동일한 기록입니다. 작년 2021년을 보면 2승 2무로 대구가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 홈 경기 맞대결에서 보면 4승 2무로 대구는 수원 홈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 예상을 해보면 대구는 수원 원정 경기에서 패배 경기는 없었다. 그러나 수원FC도 최근 이승우와 니실라가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록들을 상쇄한다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 울산과 포항 경기입니다. 울산 리그 1위 현재 4승 1무 5경기에서 7골 득점. 팀의 특징은 직전 아챔 경기 포함 5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14일 아챔 경기 후 4일 휴식 후 경기. 또한 울산은 코로나 여파가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 결장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포항입니다. 리그 2위 최근 3승 1무 1패 5경기 8골. 팀의 특징은 계속되는 원정 경기 속에서 포항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즌 원정 성적 1위 팀입니다. 또한 포항은 12일 수원 경기 후 7일을 휴식한 후 경기이기 때문에 울산보다는 체력적인 면에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전적과 경기 예상을 보면 전체 전적을 보면 울산이 우세합니다. 작년 2021년 2승 1무로 울산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주중 아챔 경기를 치루었고 반면 포항은 수원 경기 후 꿀맛 같은 7일 휴식 후 경기입니다. 그리고 K리그 특징상 울산이 현재 4승 1무 이제 한 번쯤 패배할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 포항 승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15회차 마지막 9번 성남과 인천 경기입니다. 성남은 리그 12위 최근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습니다. 팀의 특징은 최근 5경기뿐만 아니라 그 전 6경기를 보아도 현재 승리가 없습니다. 매우 저조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성남입니다. 반면 원정팀 인천은 리그 3위 현재 3승 1무 1패 직전 경기는 김천의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팀 특징을 보면 인천은 올해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정 5경기째 무패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대 전적을 보면 11승 12무 8패로 성남이 우위에 있습니다. 작년 기록을 보면 2승 1무 1패로 인천이 우세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록들을 보면 홈팀 성남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힘든 기록입니다. 2무 3패로 승리가 없는 성남. 그러나 K리그의 이변 경기를 생각해보면 이번 성남 홈 경기 패배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은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변칙축구단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외 경기와 국내 경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 방송이 설명해드린 데이터를 잘 조합하셔서 이번 15회차는 저희 방송 시청자 중에서 꼭 1등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방송을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